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쭉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46% 하락한 27,8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73% 하락한 1,76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4%가량 하락한 0.4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4%, 1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어제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1시경 미 3월 서비스업 경기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의 경우는 거의 1년 만에 가장 개선된 수준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 제조업 경기 또한 전월보다는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에는 경제 성장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가 나타나는데요. 이 봄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며 이 서비스 부문에서 환영할 만한 신호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최근 미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들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권의 악영향이 있는 현 상황 속에 이 같은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특히나 이 실버게이트 뱅크, 실리콘밸리뱅크, 크레딧 스위스 등 연쇄적으로 은행들이 터지고 있죠. 이 스위스가 크레딧 스위스의 위험을 자국 UBS로 떠넘겨 위기를 막았지만 은행 리스크는 또 다른 유럽계 은행으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번 타깃은 독일의 도이치뱅크입니다. 이 도이치뱅크의 채무 불이행 부도의 가능성에 대한 보험 비용이 최근 며칠 사이 치솟으면서 관련 CDS 또한 203bp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9년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 도이치뱅크의 주가 또한 14% 이상 급락하며 UBS와 크레딧 스위스 역시 6% 이상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이번 FOMC로 기준금리가 베이비 스텝이긴 하지만 상승하면서 몇몇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50bp 높여 3.5%로 고정했는데 이후 폭풍이 은행들의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또한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25bp 올린 4.25%로 높여 인플레이션에 맞서기로 하였는데요. 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공조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문제는 급격한 금리 상승이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액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은행들마저 이 자산으로 편입해 놓은 장기 채권들의 금리가 이 시중금리와 미스매치가 벌어지면서 역마진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은행의 부실은 고객들의 위기 심리를 자극해 자금 이탈 문제나 주가 하락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죠. 이 또한 스위스 금융당국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22조 원 규모의 조건부 자본 증권 즉 코코본드를 전액 이제 상각 처리키로 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단 나오는 단어들 자체가 조금 어렵고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코본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코코본드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이 조건부 자본증권의 영문 약자로 코코본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채권과는 특별한 게 좀 특이한 게 이 채권을 발행할 때 미리 명시한 조건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투자자에게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 채권을 말하게 됩니다. 이 금융회사가 나는 더 이상 빚을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 채권자가 보유한 코코본드가 주식으로 바뀌거나 이 채권자에게 원금을 갚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코코본드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재무제표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코코본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역시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발된 이 세계 금융 위기입니다. 이 당시 미국과 유럽의 대형 금융회사에서 생긴 자금난이 실물 경제로 옮아가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이후 국제결제은행이죠. 이 BIS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코코본드를 자본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기가 발생하면 코코본드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팔아 자본을 조달하라라는 취지였죠. 이제 대신에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시장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주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3월 21일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는 170억 달러 규모의 AT1 채권, 여기서 말하는 AT1 채권도 코코본드의 일종인데 그냥 코코본드다라고 생각하셔도 문맥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코코본드 하니까 뭔가 코코볼이 생각이 나는데 무튼 170억 달러 규모의 코코본드를 삼각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이 채권의 가치가 0원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170억 달러면 한화 2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한 채권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다면 어떠한 기분일까요? 참담하겠죠.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은 한 종류만 사진 않겠죠. 만약 다른 코코본드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코코본드 또한 팔고 싶지 않을까요? 이러한 분위기가 채권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도 문제인 것이 국내 또한 적지 않은 이 코코본드가 발행되어 있어 경계감이 서 있는 상태인데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매년 수조 원의 코코본드를 포함한 이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7년까지 연평균 1조 원 내외를 발행하다가 2018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해 2022년에는 2017년 대비 7배 상승한 7조 원대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누적으로 총 3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는 국내 금융회사가 발행한 신종 자본증권이 유럽과는 달리 상각이 되거나 즉 휴지 조각이 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신규 발행이 어렵거나 발행하더라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아 이 금리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해서 국내 코코본드도 상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게 되면 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게 되면 이 대한민국 금융사들의 채권을 대량으로 파는 패닉 성격의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나마 국내 리스크가 해외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일단 유통량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태가 터진 크레딧 스위스 하나에만 22조 원, 대한민국 금융사들 모두 합한 것이 31조 원, 누가 봐도 유통량 차이가 있죠. 또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 이벤트가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라는 것인데 또한 국내 코코본드가 휴지 조각이 되기까지 상각 결정이 되기까지는 그 기준 자체가 해외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국내 금융권, 은행권들의 경우는 각종 지표가 위험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 하에 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급 점검 태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는 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금융기관과의 모든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상당히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참 계속해서 이 연쇄적인 은행 리스크가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차트에서 강세 패턴으로 여겨지는 메가폰 패턴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메가톤 죄송합니다. 메가톤이 아니죠. 메가톤은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네, 무튼 이 메가폰 패턴이 이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패턴으로 확인이 된다면 34,000달러를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는데 과연 은행들의 위험과 파산 사태가 어디까지 확장되게 될지 이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61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이제 3월 한 달간 이 실버게이트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 주가들의 하락, 이번에는 도이체 뱅크까지 거의 70에서 90%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역시 중앙화된 은행에 대한 불신과 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3월 이제 10일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회복했다며 기뻐했던 1월과는 달리 3월에는 28,000달러를 달성했죠. 심지어 FOMC에서의 파월 발언과 하원에서의 옐런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27,000달러를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크립토 퀀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28,000달러에 도달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로의 유입이 2023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통상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은 이 현금화를 염두에 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게 됩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33%가 대규모 홀더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근처까지 오면서 일부를 수익화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이제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 거래소로의 유입이나 유출은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뿐 전체적인 큰 조류를 일으키지는 않아 왔다라는 점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이 6개월 만에 최저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 흐름이 예상보다 낮게 흘러가면서 이더리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식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2023년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상하이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가격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 내내 이더리움은 1,2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올라주었지만 이 상승률로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여기에는 SEC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문제 삼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이러한 부진은 이더리움의 DNA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로 SEC로부터 계속 발목을 잡힐 경우 사실상 모든 알트코인들이 증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 상태이죠. 실제로 트론을 개발한 저스틴 선이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당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데 이 트론이라는 나름 역사가 있는 블록체인이 소송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SEC가 비트코인 이외의 크립토커런시 전체를 증권으로 몰아 과세를 하겠다라는 속내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을 보면 마치 눈치를 보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만
있지만 슬슬 올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사실 지금은 가격이 폭등할 만한 환경도 아니고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의아할 정도이죠.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1만 달러로 떨어진다, 뭐 1000달러까지 간다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올해도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겠죠. 이제 마냥 오를 수만은 없는 것인데 이 세계 강국들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탈세와 범죄에 이용이 된다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조류에 해당을 합니다.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의 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금융의 시스템이 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죠. 이제 매영상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